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ASP.NET 분야로 이제 웹 개발 분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강의라든가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거의 1년 단위로 보면 1년에 한 반 정도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1년에 반 정도는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나타낼 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이긴 한데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데브렉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강의 같은 거 올려서 개발했던 결과물 같은 경우를 올려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올해 2월인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세미나 했었는데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테크데이즈 이제 페이스북에 커버 사진이 제 사진이더라고요. 다행히.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딱 잘 찍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잘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영어로 써놨어요. 좀 있어 보이게. 모던 웹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인데요. 현대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웹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밑에 써놓은 것처럼 jQuery라든가 부트스트랩, 앵귤러.js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도 jQuery는 워낙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셨던 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jQuery는 일단 배제하고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앵귤러.js는 구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앵귤러.js by 구글이라고 항상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래서 앵귤러.js는 최소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앵귤러.js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를 사용해서 현대적인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웹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앵귤러.js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언제 쓰면 좋은지, 해서 크게 한 세 가지에 대해서 jQuery는 기본으로 깔고요. 부트스트랩은 언제 쓰면 좋은지, 그 다음에 앵귤러.js 언제 쓰면 좋은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괜찮게 들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올 초에 찍어 놓은 사진인데 이번에 제대로 써먹네요. 그래서 모던 웹 클라이언트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 하는데요.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도 20년 정도 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요. HTML도 20년 넘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되고 10년, 15년 이상 돼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방식 그대로 개발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웹 개발하는 게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 하시다 보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단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코어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개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협업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라든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적인 거, 요즘 트렌드, 요즘 유행하는 거를 이제 잡아보니까 일반적으로 jQuery는 아까도 드렸듯이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I 쪽,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쪽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거의 부트스트랩이 거의 잡았어요. 부트스트랩하고 jQuery UI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거의 잡았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C 프레임워크라든가 아니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파라고 하는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앵귤러.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유행하는 분야별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하나의 간단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난주쯤에 무료로 풀렸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존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제 프로페셔널 에디션하고 동일한 버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 목적이라든가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5인 미만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무료로 이제 쓸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나 제가 오늘 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녹화가 되고 있겠죠. 녹화되고 있죠. 예, 녹화되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대로 따라하기로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따라하기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전달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에 대한 잠깐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앞 세션에서도 잠깐 보셨을 텐데, 자,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가 이거 잘 써먹는데요. 벌써 세 번째 써먹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는 이제 아래 이제 밑에 있는 경로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보실 수 있는 이제 사이트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199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라는 거죠. 1994년도. 여러분들 1994년도에 뭐 하셨나요? 저는 1994년도에 인터넷을 몰랐습니다.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1996년도에 이제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PC 통신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시절인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HTML을 사용해서 HTML하고 이미지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절만 해도 HTML하고 이미지 태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시절만 해도 HTML 태그만 알아도 되고요. 뭐 HTML 태그 중에서도 하이퍼 텍스트. 그래서 A 태그라든가 이제 이미지 태그 정도만 알아도 그냥 기본적인 정적인 HTML 페이지를 꾸미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맨 밑에다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마퀴 태그도 있었죠. 마퀴 태그 한 10년 전에 마퀴 태그 많이 썼었죠. 그래서 마퀴 태그 써보신 분, 예, 많이 있으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한 10년 전 뭐 어떤 게시판만 가봐도 왼쪽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게시판에 타이틀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위로 올라가고 좌로 흘러야 되고 우로 흘러야 되고 너는 좌로 흐르냐 난 우로 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시판에 마퀴 태그로 도배가 되던 시절이 한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10년 전, 15년 전. 더 됐나?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그 시절은 뭐 마퀴 태그라는 것만 써도 태그를 좀 쓸 수 있는구나 해서 잘 몰라도 그 게시판에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하면 마퀴 태그로 묶어줘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HTML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HTML로부터 시작해가지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이제 중간에 리아라는 단어가 잠깐 나오죠. 리아라는 단어 나와가지고 HTML 위에 올라가는 플러그인 기반의 이제 리치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뭐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플래시하고 실버레이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유행했었던 단어가 6년 전이죠. 2009년도 시점에 2008년도서부터 그 전서부터 약간 이제 코어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래서 2008년도 그때쯤에 AJAX라는 단어가 워낙 이제 많이 쓰고 그러면서 AJAX를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jQuery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뭐 jQuery 같은 경우는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였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HTML5가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HTML5라든가 웹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워낙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가장 최신의 그 HTML5하고 CSS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웹 표준에 맞게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들어서는 HTML5, CSS3와 더불어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 MVC 프레임워크, 뭐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뭐 MVC, MVVM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이제 나오는 형태대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나오는 형태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웹 자체는 앞에 있는 거 3개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골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3가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더불어 뭐 C샵과 같은 서버 측, C샵 ASP.NET 같은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가 필요한 거고, 또는 뭐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노드.js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요하죠. SQL 서버라든가 MySQL 같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비즈니스 정보를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영역을 여러분 다룰 줄 안다면 하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버라이트. 그래서 플러그 기반 리아라고 해서 실버라이트하고 플래시가 있었죠. 많이들 쓰셨잖아요. 뭐 10년 전만 해도 플래시는 맨날 했었던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필수 과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한 3년간 유행했었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에 실버라이트를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라이트라면 한 10년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10년간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반찬 따로 사셔야 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항상 실버라이트는 굉장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공부하고 많이 투자했던 분야가 실버라이트 분야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티브 누가 뭐 플래시는 뭐다 뭐 해서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특정한 단어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HTML5로 가겠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실버라이트가 하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놓고 제가 슬라이드 강의 교환 뭐 1000페이지짜리 만드는 거는 그냥 하드디스크에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실버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 애착심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이제 둘째 딸아이 이름을 은빛으로 지려고 했었어요. 실버라이트. 정말로 이제 은빛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네이밍 하는데 가는데 거기서 그거 하지 말라. 왠지 안 좋다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바꿨습니다. 첫째 이름은 단넷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박단넷.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단넷은 좀 그렇고요.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은빛은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멈춰 있는 이제 기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은빛으로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만약에 셋째는 없는데 셋째가 있었으면 애저로 하려고 했었어요. 윈도우즈 애저. 제가 이제 성이 박이니까 박애저? 어감이 안 좋죠. 어쨌든 그 다음에 플래시라든가 실버라이트 같은 리아가 유행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한 게 그냥 HTML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JAX라는 단어. 뭐 많은 분들이 아작스 하죠. 2009년도에는 아작스 했어요. 아작스. 근데 저는 꿋꿋하게 그때부터 AJAX라고 하는데, 자, AJAX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의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AJAX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코드가 이제 간결하지 못하고 좀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jQuery AJAX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AJAX 통신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jQuery 라이브러리가. 그러다 보니까 jQuery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뭐 10년 전에는 XML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XML의 자리를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 대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JSON을 이제 통해서 XML 대신 JSON을 통해서 좀 더 간결하게 보내는 거고, AJAX를 뭐 jQuery라든가 AngularJS의 AJAX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시점일 거예요. 제가 좀 늦을 수도 있고 2008년도, 9년도 한 5년 전에는 구글에서 유행을 시켰죠. 구글에서 뭐만 딱 치면, 앞에 것만 딱 치면 이제 그게 쫙 이제 바로 오토 컴플리트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 그대로 이제 어느 사이트, 뭐 구글이 처음에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포털 사이트들도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웬만한 이제 웹 개발자분들은 이거 괜찮다더라 해서 괜히 이제 게시판에다 다 붙이고 하라고 이제 개발자들을 어렵게 했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라. 근데 검색 여기 밑에 네이버라든가 다음 관계자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검색 퀄리티가 저는 AJAX를 원하는데 렌터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뭐 구글을 많이 쓰시니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죠. 빙도 괜찮습니다. 빙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jQuery
jQuery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뭐 jQuery, 저도 마찬가지로 jQuery 얘기만 하고 다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웹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공무원들이 이제 웹 표준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테이블 태그를 쓰지 말래요. 평생, 지금까지 잘 쓰던 거. 물론 이제 레이아웃 쪽에서. 근데 써도 잘 돼요. 써도 잘 보이고 해요. 예. 그러니까 써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이블 태그를 쓰지 말라는 게 이제 잘못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포털 사이트에, 이건 재밌었어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소스 보기 해가지고 제 테이블 태그를 딱 찾아봤어요. 그 시점에. 그것도 그 2009년도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네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딱 세웠는데 어느 날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1위 포털 사이트에 가서 딱 검색해 보니까 5개가 뜨더라고요. 테이블 태그가. 5개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가니까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한 달 사이에 이거는 이제 야후가 먼저 그랬어요. 야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했을 때 야후 코리아가 지금 이제 물러갔잖아요. 테이블 태그를 안 써서 물러간 거예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테이블 태그가 야후 사이트에 없어요. 다 UL 태그라든가 리스트, 이제 LI 태그라든가 다 그 이제 div 태그, 스판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꾸며낸다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꾸며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포털 사이트들도 다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한 달 사이에 거의 다 테이블 태그를 메인 페이지에서 걷어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소스 보기 해보면 테이블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 홈페이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HTML5가 나왔죠. HTML5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마크업 자체가 좀 더 길게 표현을 됐고요. 그러고 나서 HTML5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좀 더 간결하게 마크업이 되고 좀 더 의미 있는 마크업을 사용하는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HTML5 하는데 뭐 HTML 4.01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개 태그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모바일이 유행하게 된 거죠. 모바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웹 개발자분들, 여기 웹 개발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안 들으시니까. 예, 웹 개발자분들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안 들으시는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웹 개발할 때 보니까 웹 개발자분들이 2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를 모바일 전용으로 또는 데스크탑 전용으로 이렇게 따로 2번을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시절이 불과 3, 4년 정도. 제가 이 자료가 3년 전 자료인데 3년 전 자료를 3년 전에는 요거 이제 2개 나눠서 개발하는 거. 하나의 페이지를 2개 나눠서 모바일로 M.5로 접속할 때는 모바일로 보이게 하고 그냥 월드와이드 웹으로 접속했을 때는 일반 데스크탑 PC로 보여주게 하는 게 불과 3, 4년 전에 그런 이제 많이 떠들고 다녔던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최근에는 CSS3의 미디어 쿼리를 CSS3로 올라오면서 미디어 쿼리를 제공해 줍니다. 즉,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모바일로 정투하면 모바일에 맞게 데스크탑을 접속했을 때는 데스크탑 크기에 맞게 서로 다른 UI를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판시브 디자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보여드릴 부트스트랩도 이 CSS3의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이제 그 최적화된 모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번 요거는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바일 버전과 뭐 데스크탑 버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었고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HTML5, CSS3, 뭐 자바스크립트 계속 사용하면서 중간에 jQuery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게 된 게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HTML5의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뭐 HTML5 보일러플레이트라든가 CSS의 UI 쪽을 담당해주는 게 이제 부트스트랩.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이 됐더라고요. 다른 게 따라갈 게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jQuery가 그냥 코어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제 구글에서 만든 맛보기로만 할 거예요.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AngularJS를 사용해서 이제 전체 다 갖고 있는 거, 올인원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이제 MVC 프레임워크 또는 싱글 페이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또는 MVVM 이런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뭐 AngularJS 이런 식으로 이제 웹 개발자들을 기존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참고로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역시 또 구글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 가서 이제 구글 트렌드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거의 뭐 jQuery가 잡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UI 쪽 프레임워크도 다른 UI 프레임워크라든가 CSS 프레임워크랑 비교해봐도 부트스트랩이 거의 뭐 이제 탑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앵귤러.js라든가 백본.js, 엠버.js, 노가웃.js 등등등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뭐 MVVM, MVC 프레임워크 등을 검색을 해봐도 역시 그 뭐 앵귤러.js가 탑을 치고 있고요.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시작은 앵귤러.js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국내보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게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를 사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헬로 월드와이드 하나의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쓰세요. 네, 광고가 아니죠. 이거는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니까 예, 많이 쓰세요. 예.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레스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테크데이즈 미니. 자, 테크데이즈 미니라고 이제 빈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HTML 자, 이런 거는 코드 조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5의 이제 기본 마크업은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독타입이 이제 간결해진 거고요. 간결해진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태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괜히 뭐 도큐먼트 타입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많았었다, 뭐 그런 건데, 지금 같은 이렇게 간결하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이틀 하나 주고요.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텍스트는 넣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건 예전에는 타이핑 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 해서 제가 오늘 다뤄볼 거는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올인원 프레임워크로 그냥 제가 명칭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은 UI 프레임워크 또는 CSS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명칭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js 같은 경우는 뭐 자바스크립트의 MVC 프레임워크 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뭐 스파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페이지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div 태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3열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요거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3열 이제 레이아웃을 뭐 3단 레이아웃, 4단 레이아웃 이렇게 이제 손쉽게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의 HTML, 하나의 웹페이지, 웹사이트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 앞에 있는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HTML 페이지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쓰자. 뭐 여기다가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직접 하드 코딩해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안 하면 직접 사이트 가서 가져와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세요. 자, 네,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못 하잖아요. 자기네들 제품 광고한다고 생각해서. 자, 그래서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게 패키지 관리 가서, 자, 제가 뭐 이제 뭐를 가져올 거냐면, 이제 jQuery가 필요하다 해서 jQuery를 누게 패키지 관리해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하기 싫은가 본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jQuery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jQuery를 제가 누겟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jQuer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jQuery 관련된 기능들을 스크립트 폴더에 이제 땡겨 온다라는 거죠. 땡겨 와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jQuery는 버전이 더 업됐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1.9점 버전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참조에 가서 jQuery, 그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미리 가져와 보죠. 그래서 누게 패키지 관리 가서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검색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설치하고 나니까 크게 3개 폴더가 생성되네. 3개 폴더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오는데요. 컨텐트 폴더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CSS. 부트스트랩은 이제 UI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CSS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 사용하는 폰트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쓰는구나. 자,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크긴 한데, 앵귤러 JS라나 이제 땡겨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게 패키지 관리 이제 가서, 자, 앵귤러 JS의 코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게에서. 그래서 코어를 가져오고요. 코어만 가져와도 되는데요. 이따가 라우트,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라우트, 앵귤러 JS 라우트 기능도 가져올 거고요. 애니메이트 기능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앵귤러 JS를 참조하고 나니까 스크립트 폴더에 앵귤러 닷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트, 라우트, 그냥 기본 코어 이렇게 3개 이제 앵귤러 JS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땡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쓸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좀 전에 실행시켰던 페이지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부트스트랩의 기본 CSS 파일만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헤드 태그에다가 부트스트랩에다 제공해주는 bootstrap.minimum 버전으로 가져올게요. CSS 가져다 놓고요. 뭐 테마는 역시 필요 없는데 그냥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테마 이 2개를 넣어놓고 다시 한번 현재 페이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이점이 요거밖에 없네요. 폰트, 기본 폰트 조금 바뀌는 정도. 물론 이런 기본 폰트 색상이라든가 크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부트스트랩 사이트 가서 커스터마이징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CSS 2개 추가했고요. 현재 기능에다가 바디 태그 하단에다 넣을까요? 이제 오늘 사용해볼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 그래서 jQuery 미니멈 버전 가져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랩 미니멈 버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JS 기본 미니멈 버전. 그 다음에 라우트 앵귤러 JS 라우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이렇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 JS로 그냥 인클루드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한번 실행시켜서 이제 로드가 됐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jQuery가 로드가 됐는지 jQuery하고 앵귤러를 실행시켜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콘솔에 보니까 jQuery하고 앵귤러 JS가 이제 현재 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로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클루드까지만 시켜놓고요. 자, 요거에 대한 기능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현재는 그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웹페이지에서 제가 부트스트랩 관련된 CSS 파일 추가하고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 JS의 기본 엔진 정도만 추가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웹페이지만 만들었고요. 자, 부트스트랩 큰 주제죠. 뭐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는 자체는 다 테크데이즈를 통해서 다 배포가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이제 경로 같은 거 다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getbootstrap.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앵귤러 JS는 A이고 부트스트랩은 B고 C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C샵이 있고 D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데퍼닷넷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하려면 쓰고 막 그래서 ABCD로 하려고 했었는데 ABC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트스트랩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무료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통해서 누겟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자, 부트스트랩 특징은 크게 3가지로 한번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레이아웃이에요. 전 부트스트랩을 1순위 요거 때문에 사용해요. 이것 때문에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반응형 레이아웃,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할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는 뭐 아니면 테이블 태그 쓸 거고요.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반응형 디자인, 그래서 레이아웃과 반응형 디자인 관련해서는 부트스트랩이 사용하기 편하게 굉장히 많은 CSS 클래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트스트랩의 또 다른 특징은 컴포넌트들을 제공해줘요. 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자를 위한 그 컴포넌트죠. 그래서 그냥 기본 버튼 쓰는 대신에 그냥 CSS 클래스 하나 적용해서 좀 더 예쁜. 근데 디자이너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을. 저 이제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디자이너분들한테는 안 예뻐 보이는가 봐요. 디자이너는 이미지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부트스트랩의 기본 버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트스트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부트스트랩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좀 전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전체 기능을 다 넣어놨는데 나는 레이아웃만 쓰겠다면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커스터마이징 쪽에 가서 레이아웃 쪽만 체크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레이아웃 관련된 이제 CSS 파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량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반응형 레이아웃. 그래서 큰 화면일 때는 이렇게 전체가 데스크탑 모양에 보여지는 거고 작은 화면일 때는 이렇게 이제 폭이 좁아서 이제 작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데모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1200픽셀 이제 큰 화면일 때는 이렇게 양쪽 배너도 보이고 뭐 사열로 딱 보여지다가 이제 화면을 좀 더 작게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4열이다가 좀 화면 작아지면 양쪽 배너 없어지죠. 그리고 3열 종대, 2열 종대.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진.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작아지면 작게 하고 위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햄버거 모양이라고 해서 햄버거 메뉴로 이렇게 보여지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싶다. 예, 반응형.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디는 어느 화면에선 어떤 걸 보여주게 할 거고 안 보여지게 할 거고 이런 거를 동적으로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 사이트는 제가 이따 링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techdays.me 치면 이 사이트로 올 수 있어요. 나중에 techdays.me 미치면인데요. techdays.me 치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사이트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여기 죄송합니다. 반응이 techdays.me 치면 돼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반응형 레이아웃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제일 강력한 게 어쨌든 레이아웃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리드 시스템.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리드 시스템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트라 스몰 이렇게 해가지고요. 1200픽셀 이상일 때 보여지는 레이아웃을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12칸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92픽셀 이상. 이 값 자체도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768픽셀 이상, 768부터 992까지겠죠. 그걸 12칸으로 나눠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화면, 768픽셀 가로 길이가 픽셀 이하일 때는 이제 엑스트라 스몰 관련된 그 CSS 클래스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레이아웃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컴포넌트를 제공해줘요. 레이아웃하고 반응형 디자인과 더불어 컴포넌트를 제공해줘요. 이런 버튼들, 이런 기본 버튼이라든가 프라이머리, 인포 등등등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가 패널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컴포넌트 분야는 jQuery UI라는 이제 컴포넌트랑 이제 라이브러리랑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jQuery UI가 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트스트랩도 컴포넌트 분야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부트스와치닷컴이라든가 이런 사이트 통해서 테마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이제 그 역순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테마라는 걸 제공받아서 전체적인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적용해 놓은 사이트를 한꺼번에 쭉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테마 같은 경우는 부트스와치닷컴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테마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와 더불어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부트스트랩 템플릿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 어떤 형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템플릿을 딱 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더 빨리 뭔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시보드 같은 거, 관리자 페이지용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startbootstrap.com 같은 이런 사이트가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뭐 SB 어드민 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그냥 HTML 페이지로 다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거기다가 여러분들만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가지고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트스트랩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좀 전에 페이지 만들었었던 게 그냥 정적인 HTML 페이지에다가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만 인클루드만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장점인 레이아웃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Query, bootstrap, AngularJ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제 그 3열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부트스트랩에 관련된 그 기본적으로 bootstrap.min.css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CSS 클래스를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jQuery, bootstrap, AngularJS를 4대 4대 4 비율로 이제 한 열을 4대 4대 4 비율로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12칸짜리 이제 레이아웃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래서 4대 4대 4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대 4대 4 비율로 이렇게 3열로 보여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CSS 클래스 사용하셔도 돼요. CSS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트스트랩은 그런 거를 단순화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줘요. 클래스를. 그래서 잠깐만요. 얘네들을 묶어주는 걸 한 번 더 묶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3열을 묶어주는 걸 클래스를 줘서 로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이란 이름의 CSS 클래스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jQuery 부분은 첫 번째 4개 정도의 영역을 쓰겠다. 클래스는 컬럼 중에서 라지일 때, 큰 화면 1200픽셀 이상일 때 4칸 정도로 보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인텔리센스 기능이 없으면 저는 개발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 없으면 개발 언제 다 외워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div 태그 두 번째도 4대 4대 4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4대 4대 4. 이렇게. 그러면 자, 칠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 근데 LG로 돼 있기 때문에 LG 다니신 분. 라지로 돼 있기 때문에 1200픽셀 이상일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0픽셀 이제 라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그래서 1200픽셀 이하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992픽셀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0픽셀 이상일 때는 4대 4대 4로 3단 레이아웃을 이제 구성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그 레이어 영역을 색깔을 잠깐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jQuery를 사용해서 jQuery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색상은 실버,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해서 각각의 div 태그마다 얘네들 반복해서 출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보도록 할게요.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이런 기능 구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뭐 실버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색상이 이렇게 4대 4대 4 비율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실버 바탕이 되어 있는 거는 로, 또 다른 div 태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로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작은 화면일 때도 미디엄 화면일 때도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CSS 클래스 적용하시면 돼요. 4대 4대 라지일 때는 4대 4대 4. 그럼 컬럼 중에서 미디엄 환경 992픽셀부터 1200픽셀까지는 그러면 미디엄에 다시 4. 그래서 4대 4 하고 싶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992부터 1200픽셀까지도 이제 4대 4대 4 비율로 보여주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됐고요. 1200 픽셀일 때 992 픽셀일 때 그 밑으로 잠깐 떨어지면 자, 수전증 있으시면 이거 못 잡죠. 자, 떨어지면 이렇게 바로 떨어지죠. 이렇게 992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잡히죠.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12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화면 992 픽셀 밑으로 떨어질 때는 두 개만 보여주고 싶다.
두 개, 이제 지금 세 개인데 두 개만 보여주고 밑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12칸이니까 두 개만 보여주게 하면 6대 6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컬럼에 스몰. SM 다니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6대 6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6대 6대 6으로 스몰 환경일 때 주고 싶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됐고요. 그러면 역시 이제 바로 보여드리네요. 이제 4대 4대 4, 4대 4대 4, 6대 6. 그러니까 12칸을 잡는 거예요. 12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잘 되시죠? 6 더하기 6은 12.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떨어지고 작은 화면일 때는 그냥 밀로 이제 하나로 보여주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전체 꽉 차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6대 6 해놓고 만약에 특정한 영역에서 앵귤러JS를 만약에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앵귤러JS 마음에 안 들어서 요 사이즈에서는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히든 하자. 히든 언제? SM 하면 그 다 있어요. 히든 LG 그러면 큰 화면일 때 안 보이게. 미디엄 프린트 화면에서 안 보이게. 또는 스몰 하게 되면 작은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언제? 작은 화면일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히든 시켜라. 히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돼서 없어지네요. 예. 자, 이제 라지일 때는 보이고 4대 4대 3, 미디엄일 때도 4대 4대 4, 스몰일 때 6대 6인데 6대 6 때 밀려서 보여지는데 히든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해놓으면 얘는 부트스트랩에 요거 CSS 클래스 요것만 적용해 놓으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레이아웃 관련된 CSS 클래스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양쪽에 배너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라지일 때만 배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 레이어 더 만들어 놓고 이제 비저블 LG만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이드바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면 왼쪽 오른쪽 사이드바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컬럼 CSS 클래스 적용인데 컬럼 LG 한 칸 주고요. 그 다음에 언제 보여라? 이제 이번엔 비접을 해서 LG일 때만 보여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카피를 해서 밑에 거 주고요. 오른쪽도 보이고 하나씩만 줄여야 되겠죠. 하나씩 사용했으니까 12칸이니까 얘는 3, 3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왼쪽이라는 단어는 언제만 보인다? 이제 1200픽셀 이상일 때만 보인다는 거죠. 양쪽 배너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왼쪽과 오른쪽 보이시죠? 왼쪽과 오른쪽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언제? 화면이 이제 작아질 때 라지일 때만 보이는 거고요. 라지일 때만 보이는 거고 미디엄일 때는 안 보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스몰일 때 나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아웃 관련돼서는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만 잘 사용하셔도 웬만한 거는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테크데이즈 이제 본회 행사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편하게 이런 이제 반응형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형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면일 때는 그냥 풀로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 때 언제는 안 보여지게 한다든가 언제는 보여지게 한다든가 그리고 기본은 4대 4대 4 또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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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래서 사열로 출력하게 하고 싶다. 3, 3, 3,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라지부터 이제 MD, SM, X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상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레이아웃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웹페이지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어떤 버튼이라든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부분을 잠깐 코드 감싸기로 잠깐만 레이어를 하나 더 감싸고요. 감싸기 싫은가 보네요. 자, 다시요.
자, 전체를 묶었습니다. 레이아웃을 묶고 전체를 컨테이너를 줘서 컨테이너로 줘서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요. 가운데 정렬을 시켜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다음에 뭐 구성 요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들을 이제 많이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구성 요소들을 계속 제가 타이핑하기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제 컨트롤 KX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 도구의 확장 및 업데이트 쪽에 가보면요. 자, 확장 및 업데이트에 보면 부트스트랩 스니피 팩이라는 것을 제공해줘요. 온라인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가보시면 부트스트랩 스니피 팩인데요. 이 경로, 다운로드 경로도 제일 슬라이드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관련된 어떤 이제 코드 조각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컨트롤 KX 눌러서 저희가 부트스트랩 관련된 코드 조각을 타이핑하기 뭐하니까 이제 전보트론이라는 부트스트랩 코드 조각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보트론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상단에 큰 제목이 되는데 이것도 컨테이너 안에다 묶어놓죠. 컨테이너 안에 묶어놓으면 이렇게 예. 색깔 경험하셨으니까 구분하셨으니까 이제 색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제목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이제 작은 화면에서 작게 이런 거 사이즈, 높이 같은 거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제목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코드 조각을 사용해서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도 만들어주고 싶다. 컨트롤 KX. 부트스트랩 코드 스냅 팩을 사용해서 내부바. 그래서 저희 딸이 제 늦게 들어오면 항상 요 얘기죠. 아빠 나빠.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딱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틀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의 플로이드를 잠깐 컨테이너로 잡아놓고 제목만 브랜드 영역을 제목만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요만큼 그냥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 가져다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필요한 걸 가져다 쓰시면 돼요. 요만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상단에 이렇게 요만큼의 어떤 이제 기본 템플릿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롭다운 리스트만 필요하다. 그러면 드롭다운 리스트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는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대해서 있지만 컨트롤 키 X에서 부트스트랩 코드 스니픽 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버튼의 드롭다운을 선택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요만큼 태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텍스트 여러분 바꿔가시면서 쓰시면 되니까 굉장히 부트스트랩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기능들 만들 때. 그래서 컨트롤 G.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완성할 때 어떤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든가 이제 타이틀이라든가 각각의 레이아웃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그거에 맞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상단 메뉴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반응형 메뉴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일단 레이아웃. 이제 반응형 레이아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버튼이라든가 이제 드롭다운이라든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이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을 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꾸며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채워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기능들을 쓰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하게 부트스트랩의 레이아웃 시스템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부트스트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능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앵귤러.js. 앵귤러.js는 언제 쓰면 좋으냐? 앵귤러.js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근데 언제 쓰시면 좋으냐에 대한 건데, 앵귤러.js는 제가 앵귤러.js 소개할 때 욕심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럴 때는 앵귤러.js를 쓰면 좋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앵귤러.js는 angular.js.org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자, 구글 개발자분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아까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트위터 개발자분들이 만들었죠. 이렇게 어떤 이제 트위터 개발자분들이 어떤 버튼 모양이라든가 사용하기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웹페이지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트위터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 있고 버튼 모양도 이렇게 드물드물하고 예,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js 특징은 첫 번째가 예, MVC 프레임워크라네요. 예. 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얘도 웬만한 기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인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얘는 jQuery를 코어로 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냥 앵귤러.js 혼자 이제 어떤 기능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귤러.js의 특징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로. 그러니까 AJAX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영역에 첫 번째는 리스트 페이지가 보여줬다가 두 번째는 뭐 뷰 페이지가 보여줬다가 이제 동일한 영역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구현할 때 이제 강력한 템플릿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땡겨다가 HTML하고 JSON 데이터를 묶어서 특정한 페이지에 가서 삽입해서 출력해주는 기능. 그래서 싱글 페이지, 단일 페이지에서 데이터하고 HTML을 묶어서 서로 다른 뷰를 보여주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 스파 애플리케이션이라는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자 한다 했을 때는 뭐 jQuery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jQuery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싱글 페이지 특정 부분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뭐 앵귤러.js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입을 고민해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앵귤러.js를 사용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레이아웃 시스템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부트스트랩 어떤 이제 부트스트랩 코드 스니픽 팩이라고 해서 코드 조각을 사용해서 부트스트랩에서 정해주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 중에서 일부를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부분에다가 현재 페이지는 index.html 페이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다가 처음에 로드하게 되면 오늘 세미나 발표하시는 분들 4개 세션이니까 4개의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려보고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사진을 클릭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뷰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 자리 그대로 여기 안에서 자동적으로 로드되게 이제 단일 페이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한번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앞서서 뭐를 이제 포함을 시켜놨냐면 앞서서 앵귤러.js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자, 앵귤러.js를 관련된 기능을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제가 중간쯤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컨테이너에 팩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꽉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에 라지에 12칸을 꽉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h1 태그를 사용해서 앵귤러.js의 바인딩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앵귤러.js의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1 나누기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앵귤러.js가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1 나누기가 그대로 보여져요. 아직은. 이제 앵귤러.js는 로드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현재 HTML 페이지에 앵귤러.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앵귤러.js의 바인딩 익스프레션이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해당 영역 컨테이너로 가든 여기로 가든 일반적으로 앵귤러.js의 이제 그 모듈이라고 해서 앱은 일반적으로 HTML 태그 또는 바디 태그에다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HTML 태그 상단에다가 데이터 대시 ng로 해도 되고요. 그냥 ng, 앵귤러.js의 약자에서 ng라고 합니다. ng 대시 하면 굉장히 많은 커스텀 애트리뷰트들이 떠요. 이렇게.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언제 타이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g 앱이라고 딱 치면 돼요. 내가 네 앱이다. 예. 예. 그래서 ng 앱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ng 앱이라는 값만 딱 주면 HTML 태그 ng 앱이라고 하면 좀 전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좀 전에는 여기 부분이 그냥 앵귤러.js의 바인딩 익스프레션이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1 나누기는 0.5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앵귤러.js의 바인딩 익스프레션이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ng 앱이라고 여러분들이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앵귤러JS가 로드가 된 상태에서 현재 이제 앵귤러JS의 바인딩 익스프레션 표현식이 실행이 되는 영역으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g앱도 됐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분에다가 제가 h1 태그에다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특정 부분을 여기로 볼 거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첫 번째는 리스트 페이지 보여줄 거고, 클릭했을 때 뷰 페이지 보여주게 이제 정적인 디폴트 index.html 그대로 그 안에서 스파 애플리케이션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앵귤러JS에서는 특정한 뷰 페이지, 특정한 영역을 하나 만들 때 뭘 사용하냐면 div 영역에다가 ng-view라고 앵귤러JS에 이제 생각 안 나네. ngview라고 이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ngview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나중에 지금 표현이 되진 않지만 여기 부분에다가 서로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서로 다른 페이지를 한번 그냥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만드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제가 자, 템플릿이란 폴더에다가요. 자, 리스트 페이지하고 여기 ngview에 올라갈 리스트 페이지하고 상세보기 페이지 두 개를 이제 HTML 페이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존 항목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제가 바탕화면에 템플릿 폴더에 뭐 이제 리스트 페이지하고 디테일스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HTML 페이지고요. 이제 리스트 페이지하고 디테일스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일단은 인클루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스피커 리스트에서 스피커 리스트가 보여줄 거고요. 부트스트랩하고 앵귤러JS의 이제 표현식을 사용해서 구현해 봤고요. 그다음 스피커 디테일에서는 상세보기 페이지를 한번 구현해 볼 거고요. 그냥 순서는 이제 HTML 페이지인데 여기다 이제 던져줄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역시 폴더를 하나 잠깐 만들고요. 제가 핸들러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역시 기존 항목을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네릭 핸들러, ACE.NET의 제네릭 핸들러를 사용해서 예, 이렇게 노가다로 타이핑 해놨어요, 코드를.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발표하신 분들 순서대로 4개 세션 순서대로 값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릭 핸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웹 API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리스폰스 좀 라이트 하셔도 되고, 그래서 데이터 던져주는 거를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페이지만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이 안 되네요. 자, 이제 페이지 이름을 몰라요. 스피커 핸들러.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제이슨 값으로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는 페이지는 지금 저는 그냥 제네릭 핸들러로 만들었는데 웹 API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웹 API로 해야 되는데 저는 웹폼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제네릭 핸들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리스폰스 좀 라이트로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가 여러분들 비즈니스 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 값을 가져다가 이제 바인딩 시켜서 출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도 준비됐고 기본적 페이지 준비됐고요. 그런데 이제 앵귤러JS 같은 경우는 모듈과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앵귤러JS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듈과 컨트롤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제가 웹사이트에다가 추가 버튼 눌러서 앱이란 폴더에 만들고요. 앱이란 폴더에다가 앵귤러JS의 모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듈이라는 거는 그냥 앵귤러JS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새 항목 추가하기 전에 도구의 확장 및 업데이트에 잠깐 가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사이드 와플 템플릿 팩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놨네요. 사이드 와플 템플릿 팩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앵귤러JS라든가 몇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코드 조각으로 역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사이드 와플 템플릿 팩, 오늘 제가 확장 기능 중에서는 아까 이제 부트스트랩 이제 스니피 팩하고 사이드 와플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링크는 뒤에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앱이란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쪽에서 사이드 와플 코드 스니피 팩을 사용해서 타이핑하기
이제 많은 내용들 같은 경우. 그래서 AngularJS의 모듈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줘요. 아, AngularJS 모듈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AngularJS 모듈을 앱이란 이름으로 app.js 파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ngularJS의 모듈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 셀프, 발음이 안 되니까 셀프 엑시큐션, 예, 그거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AngularJS의 모듈은 기본 뼈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앱이란 이름으로 이따가 요 값을 줘야 되겠죠. 앱이란 이름으로 그냥 기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ngularJS 모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적인 AngularJS를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뎁스 있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이라는 걸 개발해 줄 수 있어요. 특정한 기능들, 하나의 기능들. 그 모듈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걸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인젝션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드파티 모듈을 사용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pp.js 파일에서는 제가 라우팅을 이제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템플릿에서 처음에는 리스트 페이지가 보여지게 하고 클릭했을 때 디테일스 페이지 보여주게 이렇게 라우팅 기능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라우팅은 이제 코드가 길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 놓은 걸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거의 공식과 같은 코드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패턴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AngularJS의 모듈에다가 이렇게 라우트 설정한 것을 라우트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index.html 페이지에 스피커 리스트로 하게 되면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거고 index.html 페이지에 샵 붙여서 스피커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URL로 넘겨주면 스피커 디테일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값은 다 리스트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페이지 안에서 뒤에 샵 붙이고 어떤 경로에 따라서 스피커 리스트란 이름으로 올 거냐, 스피커 디테일스란 이름으로 올 거냐, 요거에 따라서 서로 라우트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이제 모듈 안에다가 제가 라우팅 기능까지 설정해 놨고요. 그럼 리스트 관련된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출력해 주는 거. 리스트는 순수한 HTML 페이지니까 제네릭 핸들러 또는 웹 API에서 만들어 온 데이터를 가져다 세팅해 주고 싶다. 그거 관련된 거는 뭐 리스트용 컨트롤러, 디테일스용 컨트롤러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VC 프레임워크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모델 값을 어떤 데이터를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에다가 전달해 준다. MVC, 모델 뷰 컨트롤러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ngularJS도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앱이란 폴더에다가 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냥 사이드 와플 코드 팩을 사용하도록, 3P 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이드 와플을 사용해서 AngularJS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자. 달러스코프를 사용해서. 자, 전역 변수인 달러스코프를 통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은 뭐 controller.j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코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은 제가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요 타이틀 부분은 index.html 페이지에 여기다가 타이틀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그 다음에 다시 controller.js 파일 와서 이렇게 기본적인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자, 컨트롤러를 리스트용 컨트롤러하고 디테일스용 컨트롤러를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은 이 소스에 대한 거는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제가 컨트롤러를 가져다가 이제 일단은 준비해 놓은 컨트롤러 가져다 놓을게요. 그래서 한숨이 갑자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 컨트롤러는 제네릭 핸들러 통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바인딩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테일스 컨트롤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이슨 값을 요청해가지고 넘겨준 값에 따라서 라우트 파라미터에 넘겨준 ID 값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출력하는 기능을 AngularJS의 기본 작성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온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용 그 다음에 상세 보기용 컨트롤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냥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index.html 페이지로 가서 자, AngularJS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app.js 파일하고
그다음에 controller.js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 안 돼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 실행 안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app.js 파일에서 이름을 앱이라는 이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ng앱에 앱이라는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body 태그 또는 div 태그 영역에다가 ng-컨트롤러를 제가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ng-컨트롤러라는 이름의 디렉티브를 줘서 이제 그대로 앱과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여기 부분 지금 사진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요. 여기 부분이 타이틀이 올라온 거고요. 달러스코프 점 아까 타이틀이라는 값을 넣어준 걸 여기 들어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거 리스트 컨트롤러에서 스피커 리스트가 출력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원래 이 자리가 사진이 와야 되는데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이제 한 명의 사용자. 그래서 다시요 뒤로 갔을 때 URL을 잠깐 보면 index.html 페이지에 샵 붙이고 스피커 리스트 했을 때는 이제 해당 영역에 뭐가 보여진다? 스피커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을 클릭했을 때는 스피커 디테일스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생성되고 컨트롤러에 2번이면 2번 ID 값을 가져다가 보여준다. 3번이면 3번 이렇게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순수한 HTML 레벨에서 이 기능이 구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리스트 페이지 하게 되면 전체 리스트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거 항목이 아까 잠깐 데모 이제 사진까지 올라온 걸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인클루드 시켰을 때 전체가 하나의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세 보기 페이지가 다른 데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 ngview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AngularJS를 사용할 때는요. 일단 AngularJS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AngularJS를 쓰고자 했을 때 첫 번째 목표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부트스트랩은 레이아웃으로 보시고요. 레이아웃을 첫 번째로 보시고요. AngularJS 이거 말고도 뭐 jQuery 갈 수 있는 영역을 거의 다 다 웬만한 거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구현할 때 AngularJS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개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두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안 된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또 누겟으로 제가 끌어왔잖아요. 부트스트랩이라든가 앵귤러JS 같은 거 끌어왔잖아요. jQuery 끌어오고 뭐 기타 굉장히 누겟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누겟 사용이 되면 굉장히 편하게 구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 쪽은 3번에 jQuery UI, jQuery 모바일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웹 개발은 jQuery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웹 개발에 이제 저는 네 번째 부트스트랩도 그냥 거의 기본으로 세팅해놓고 사용해요. 왜? 맨날 쓰니까. 어제도 썼어요. 오늘도 쓸 거예요. 이따 집에 가서. 이제 주말 작업해야 돼요. 예. 다음 주 오픈이라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트스트랩. 그다음에 AngularJS 같은 경우는 뭐 MVC 이제 어떤 그 웹페이지를 MVC 프레임워크라든가 이제 뭐 MVVM 프레임워크의 그런 프레임워크 이제 그 형태에 맞춰서 개발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템플릿 기반으로 순수한 HTML 기반으로 데이터를 땡겨다가 출력해 주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AngularJS를 한번 사용해 보라. 그리고 이렇게 만든 웹사이트는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에 올려보시라. 예. 제가 만든 거 윈도우즈 에저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거 제 테크데이즈 데모로 만드는 거. 테크데이.me 딱 치면 나오는 거. 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어쨌든. 자, 참고 자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jQuery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싶다면 이제 번역 아티클이 뭐 태우단네시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 공식 사이트, 부트스트랩 공식 사이트, AngularJS 공식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채널 라인이라든가 버추얼 아카데미에 굉장히 관련된 기능들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 제가 썼던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은 사이드 와플,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번들은 이제 데모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소스는 techday.me 또는 이제 밑에 있는 긴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하고 이제 만들었던 소스는 다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아마 이제 테크데이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셔도 되고, 문의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겠죠. 예. 이메일을 이제 스팸 메일로 일부러 넣어놓겠죠. 예.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그 세 가지만 기억하자는 거죠. 이제 웹 개발할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시절이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도와주는 게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처음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부트스트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앵귤러.js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앵귤러.js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냥 전체적인 이제 맛보기만 저런 거다라고만 설명드렸는데 워낙 분야가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들 때 얘네들 jQuery, 부트스트랩 그리고 앵귤러.js 같은 경우를 적절히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부트스트랩은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을 써라. 싱글 페이지를 위해서는 앵귤러.js를 써라. 또는 jQuery, AJAX를 써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다 여기까지고요.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